자,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회로에서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건수비를 구해라고 합니다. 건수비. 자, 그럼 이때 건수비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이것도 기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기 맞아요. 근데 이제 자, 기기는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회로에서 보셨던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얘기해서 뭐 혹은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가 있다? 실질적으로 전원 측과 부하 측이 있다라 했을 때 전원부와 부하 측의 각각의 저항 성분들의 값이 같아야 된다 해서 그냥 보통 뭐라고 하죠? 내부하고 외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따라서 자, 내부와 외부가 같다라고 하는데 이때 내부가 전원 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내부의 저항 성분과 부하 측의 저항 성분이 어떻다?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얘가 저항이든 임피던스든. 물론 이제 내부와 부하 측이 모두 임피던스일 때는 내부 임피던스의 공액을 취한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 그냥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다? 내부하고 외부가 같다라는 키워드였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럼 이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건수비를 구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때 변압기에서 우리가 건수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의 원리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그럼 이때 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통해서 변압기의 기전력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뭐 여기서 유도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기기 시간 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는 유도를 했을 때 dt분의 nt분의 d파이라는 친구에서 우리가 미분을 취해줘서 식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 자체가 4.44 주파수 F. 자, 자속 파이가 되죠. 자속 파이가 되는데 이때 자속은 뭐와 같다? 최대 자속과 같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F 파이 N이라고 해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감은 횟수인 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측과 2차 측이 있어요. 이때 1차 측은 전원 측으로 표현하며 2차 측은 부하 측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2차 측의 기전력도 식이 어떻다? 같더라라는 거예요. 4.44 F파이N이라는 수식은 같은데 이제 여러분께서 배우셨다시피 어떤 차이가 있었냐?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가 봤을 때 1차 측, 즉 전원 측의 주파수와 부하 측의 주파수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고 이때 자속도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차이 나는 건 뭐예요? 1차 측의 감은 횟수와 2차 측의 감은 횟수의 차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때 건수에 대한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기전력에 대한 비를 따지게 되면 해당되는 수식을 가지고 비를 따졌을 때 어차피 모두 다 같기 때문에 뭐만? 건수만 다르기 때문에 건수에 대한 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건수비 A라고 얘기했었죠. 건수비. 자, 기기에서는 건수비를 A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회로에서는 여러분께서 4단자 정수에서 보시죠. 자, 4단자 회로망에 보시면 변압기 정수라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파벳 A가 아니라 그냥 N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그건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이때 건수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강압형을 주로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는 뭐다? 건수비는 1보다 크게 작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때 2차 측 건수에 대한 1차 측 건수에 대한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상변압기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상변압기라고 것은 손실이 없는 걸 얘기하죠. 이상변압기일 때는 전압에 대한 차도 없기 때문에 그냥 2차 측 전압에 대한 1차 측 전압의 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에 가역의 정리를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가역의 정리란 친구를 통해서 1차 측이든 2차 측이든 모든 하나의 변압기이기 때문에 용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변압기의 용량은 우리가 기기에 대한 용량이기 때문에 피상전력을 사용하죠. 아, 그럼 이때 1차 측에 대한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1차 측 전압에다가 1차 측 전류를 곱하는 형태가 되죠. 1차 측 전압과 1차 측 전류, 다음에 2차 측에 대한 변압기의 용량 친구도 어떻다? PA2라고 했을 때 2차 측 전압에다가 2차 측 전류를 곱해주는 형태예요. 자,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얘네들의 용량은 어차피 같은 변압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때 이 식을 가지고 V2분의 V1이라는 전압의 비를 따졌을 때 그럼 이때 전류는 어떻게 된다? I1이 넘어가겠죠.
I1이 넘어가 있다라 이때 전류에 대한 친구를 얘기하게 되면 I1분의 I2라고 하는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I1분의 I2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우리가 이 친구를 임피던스 차원으로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1차 측의 용량이 우리가 VI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I 제곱에 Z라고 표현했을 때, 즉 I1의 제곱에다가 Z1이라서 1차 측 환산 임피던스를 곱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또 뭐랑 같다? 2차 측 용량과 같으며 이번에는 2차 측 전류의 제곱에 대하여 2차 측 환산 임피던스의 값을 곱한 값이랑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또 같이 어떻게 한다? I1분의 I2라는 형태로 만들어줬을 때 그러면은 Z2가 넘어가는 꼴이 돼요. 그럼 이때 전체 제곱이 되니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2차 측 환산 임피던스에 대한 1차 측 환산 임피던스의 비긴 빈데 이때 무엇이 제곱근이 씌워지는 형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한댔을 때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무엇을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건수비를 구해라고 얘기합니다. 건수비를 구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 뭐 N1하고 N2인데 그다음 뭐가 주어졌죠? 저항 성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임피던스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R2분의 R1이라는 수식도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자, R1의 값, 즉 1차 측의 저항값이 4,000ohm이고 2차 측의 저항값이 10ohm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건수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 건수비 한번 구해보죠. 자, 건수비라고 했을 때 지금 2차 측에 있는 저항이 얼마다? 10ohm이죠. 10ohm분의 자, 1차 측의 저항이 4,000ohm입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4,000이란 친구에 대해서 루트를 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루트 400이 됩니다. 그렇죠? 루트 400이라고 하는 것은 20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 건수비는 20이기 때문에 2차 측 건수에 대한 1차 측 건수에 대한 비가 20배만큼 차이가 나므로 자, 여러분 문제에서 물어본 게 N1 대 N2의 비를 따진다라면은 20배에 해당하므로 이때 이 친구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20대 1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을 쓰실 때는 해당되는 수식 쓰신 다음에 그냥 20대 1이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20대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3상 4선식에서 역률 100%의 부하가 각상과 중성선 간에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 이때 A, B, C상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110A, 86A, 95A라고 합니다.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3상 4선식이란 말이 나왔네요. 3상 4선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3상 4선식이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3상 4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선밖에 없다? Y결선밖에 없죠. 그렇죠? Y결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Y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생긴 형태가 Y의 형태로 생겼다는 거죠. 그럼 회로를 좀 그려보죠.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가 Y결선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뭔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회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친구가 Y결선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상의 중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중성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때 중성점에 연결된 것을 우리가 중성선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성선을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친구를 우리가 N상이다, 뉴트럴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색별 표시는 뭐다? 청색이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상이 있으면 A상과 B상, 다음에 C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각각의 부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각상과 중성선 간에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 A상, B상, C상 모두 중성선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A상에 대한 부하를 좀 그려보죠. 그러면 이때 A상에 대한 부하는 중성선과 연결됨에 따라 임의의 부하로 표시하죠. 자, A상에 관련된 부하가 되겠고 B상도 중성선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B상도
이런 식으로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C상도 마찬가지로 중성선과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이 돼 있다 했을 때 각각 상에 흐르는 전류가 110A, 86A, 95A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A상에 흐르는 전류를 봅시다. A상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부하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중성선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때 이 친구를 I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다음 B상에 흐르는 전류도 있어요. B상에 흐르는 전류도 이런 식으로 B상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중성선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중성선을 타고 들어간 친구 B상에 흐르는 전류, 다음에 C상에 흐르는 전류도 어떻게 된다? C상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성선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각상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봤을 때 모두 어디로 간다? 중성선을 타고 다시 중성점으로 가는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IN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때 IN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무엇과 같습니까? 라면은 각상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그럼 IA라는 A상에 흐르는 전류와 IB로 표현되는 B상에 흐르는 전류, 다음에 IC로 표현되는 C상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 요거죠. 각각의 상이 있을 때 이 친구는 삼상교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상교류에서는 각 상의 위상차를 몇 도로 봤다? 120도로 봤습니다. 120도로 봤으니까 다 더하긴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벡터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각각의 친구들에 대한 벡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친구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IA라는 친구가 있다 했을 때 이 친구에다가 IB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자, 기준에 대한 각도, 즉 A상의 전압을 기준이라고 잡았을 때 그럼 이때 우리가 각상 간의 위상차가 120도이기 때문에 얼마 뒤에? 120도 뒤에 출발하는 거와 같죠? 뭐 간단하게 표현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된 게 우리가 대칭 3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그럼 이때 A상과 B상, C상이 있으면 이때 각상 간의 위상차가 몇 도다?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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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B상에 대한 위상은 A상이 출발하고 난 뒤 120도 뒤며 이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20도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20도가 되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하기 C상에 흐르는 전류도 B상의 전류가 출발하고 나서 몇 도 뒤에 120도 뒤니까 이때 120도 뒤에 되기 때문에 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도 된다? 240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240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값을 가지고 계산해보죠. A상에 흐르는 전류 자체가 지금 얼마입니까? 라면 110A죠. 110A. 더하기, 자, 다음 B상에 흐르는 전류가 86A입니다. 86이란 친구에 대해서 각도가 마이너스 120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 자, 어떤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20도나 각각 직각좌표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가 각도 마이너스 120도에 해당합니다. 더하기 자, 다음에 C상에 흐르는 전류가 95A입니다. 95A에 대해서 이때 위상이 240도입니다. 자, 그럼 이때 240도에 해당되는 위상을 우리가 직각좌표로 표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J2의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J 2분의 루트 3이 돼서 각각을 우리가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각각 대입을 한다 했을 때 110이라고 하는 A상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자, 더하기 86이란 친구가 되는데 86에다가 각각의 친구를 대입해 준다면은 마이너스 43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43에다가 자, 이때 또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J의 43의 루트 3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친구도 95도 이제 우리가 각각 대입해 주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이 친구는 47.5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47.5
5란 친구에다가 이번에는 더하기 j 2분의 루트 3이니까 더하기 j의 47.5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주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주면 되는데 다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가 합과 차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0이라고 한 친구에다가 43을 빼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를? 47.5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얼마 돼요? 90.5 되죠. 그럼 이때 이 친구는 19.5가 되나요? 예, 그네요. 19.5가 됩니다. 그럼 이때 실수부에 해당하는 것이 19.5. 자, 다음에 허수부 보겠습니다. 허수부는 마이너스 j 43의 루트 3과 자, 플러스 j 47의 47.5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이때 플러스 j의 이 친구는 40.3이 되니까 얘 7.79 된다 돼 있네요. 루트 3까지 다 고려해서 7.79라고 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직각좌표 형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in의 값은 in의 값인데 무엇을 구해랬다? in의 절대값을 구해라고 주어졌죠. 절대값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떻게 한다? 실수부와 허수부를 알았으니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루트에 실수부에 해당하는 19.5에다가 이 친구의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허수축에 해당하는 7.79라는 친구에 대해서 전체 제곱을 해줍니다. 이러고 나서 루트 씌워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더하시게 되면 딱 얼마가 나오냐면 21A가 나옵니다. 자, 21A라는 수치가 나와서 답은 일단 21A인데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각각의 위상 고려해서 직각좌표 만들어서 다음에 벡터의 합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계산기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산기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 이 친구 풀이 놔두고 옆으로 갑니다. 계산기로 풀어보죠. 자, 그러면 똑같이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똑같이 대입을 했을 때 in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자, in이라는 값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ia에 해당하는 것이 110A죠. 110A 더하기 자, B상에 흐른 줄 86A입니다. 그럼 86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각도를 넣어주시면 되죠. 각도 마이너스 120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더하기 C상에 흐른 전류가 95A죠. 95A에 대해서 자, 각도 마이너스 240입니다. 240이든 그냥 120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께서 우리 강의 처음에 보시면은 뭐 그 기초 강의 쪽에 보시면 그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는 거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기존 가지고 여러분이 대입을 하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자, 이때 우리가 컴플렉스 모드인 모드 2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CMPLX 모드에서 각도 치실 때 어떻게 치시면 되냐면 Shift 키 누르시고 자, 다음에 분수키 밑에 보시면 해당되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 위에 보시면 주황 색깔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키 누르시고 이 친구 눌러주시면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각도 눌러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쭉 눈치시면 이때 계산기 해가지고 쭉 눈치시면 얼마나 하면 얘 나와요. 자, 얘가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절대값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니까 놔두고요. 만약에 직각좌표가 나왔을 때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는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라면은 Shift 키 누르시고요.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 2를 누릅니다. 자, 그럼 이때 숫자 2번 위에 뭐라 돼 있냐면 주황 색깔로 CMPLX라 돼 있을 거예요. 주황색이 맞나 기억이 안 납니다. CMPLX 모드가 돼서 1번부터 4번이 있는데 우린 여기서 극좌표로 바꾸기 때문에 3번을 눌러줍니다. 3번을 누르면 여러분 계산기 디스플레이 상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ANS, answer입니다. ANS에 우측으로 가는 방향 표시가 돼 있고 이때 R 앵글에 세타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는 치시면 돼요. 는 치시면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 21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21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다음에 각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 절대값이기 때문에 각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